자, 하나씩 봅시다. 다른 문제들 다 잘 풀었는데 여기 잘 안 됐어. 네. 오른쪽 그림 A, B, C, D라고 자리를 정해줬네? A, B, C, D, A, B, C, D. 여기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칠할 건데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고, 뭐, 다른 문제랑 왜 뭐가 달랐을까?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마 이거 원수. 자리에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순열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여기다 1, 2, 3, 4번 색을 칠하는 거야. 그 모양하고 여기서부터 1, 2, 3, 4번 칠하는 모양은 이렇게 돌리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 그거 이해돼? 그런 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기 A, B, C, D라고 자리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A에 1이 칠해진 거하고 B라는 자리에 1이 칠해진 거는 다른 거야. 지금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A, B, C, D에 네 가지 색을 그냥 쭉 칠해 나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같다는데 근데 왜 돌려요? 지금은 안 같아. 나중에는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해야 된다는 거지. 그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은 다른 거야. A라는 자리에 1번 색을 칠하는 거고 1, 2, 3, 4 이렇게 칠한 거고 B부터 시작해서 1, 2, 3, 4 칠한 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지금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자 A에 몇 개 색칠할 수 있어? 네. 4개 색칠했어. 그 다음에 B에 3개. 여기다 1번 색을 칠했다고 가정할게요. B한테는 2번 색 칠했다고 할까? 3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그게 2번 색이 됐어. 됐지? 그 다음에 C에는 4가지, 3가지. 그럼 C에는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3가지? 그지?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죠, 여기. 그 3가지 색이 2번하고만 구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D의 색을 칠할 건데, 문제는 D의 색을 칠할 때 C랑 A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었으면 C하고 A에 이거는 같은 색 칠한 거죠? 이건 서로 다른 색 칠한 거지. 이것도. 이런 경우면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으면 D한테는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칠했으면 A하고 C한테 같은 색을 칠했으면 D한테 칠할 수 있는 색은 또 3가지가 되는 거지. 이거 달라지지?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뭐 모든 영역의 차수는 다 같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A, B, C, D를 순서대로 칠할게요. 근데 A한테 내가 색을 칠하고 나면 먼저 뭐부터 칠해야 돼 우리? A하고 인접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그거부터 칠하는 거였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2개는 그냥 아무렇게나 칠해도 된다 그랬지? 이때 A하고 C한테 같은 색을 칠할 건지 A하고 C한테 다른 색을 칠할 건지를 구분하자 그랬지? 이거 순서대로 지키면 뭐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6-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 다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야. 난이도도 똑같고. 자, A한테는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칠할 거고요. 이거는 A하고 C하고 같은 색 칠하기로 했으니까 C한테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1가지밖에 안 되지. 여기는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어. 여기에 뭔가 칠했는데 여기에 그놈이랑 다른 거 칠할 거래. 여기 3가지 지금. 됐죠? 자, 이제 B한테 색을 칠할 건데 A하고 C한테 같은 색을 칠했으니 색이 1가지밖에 사용이 안 됐거든? 그럼 걔하고만 B는 구분하면 되니까 여기가 3가지가 되겠네? D도 마찬가지죠. A하고 C하고만 구분하면 되는데 여기도 3가지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얘는 9, 4, 36까지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2개 서로 다른 색을 칠했어요.
이미 두 가지 색이 사용된 거야. 그럼 B한테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거 두 가지. D도 마찬가지겠지? 네. D도 A하고 C하고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6, 48가지. 모두 84가지? 자, 그 다음에, 자, 돈을 지불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되게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은, 아, 이 약수의 개수 셈하는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앞에 약수의 개수 셈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던 거야, 이미. 이것 때문에. 자,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를 줬는지는 고민 안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줬는지가 이제 구분되어져서 셈해지면 되거든? 내가 100원을 지불할 건데, 1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싶은데,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1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어. 그럼 100원을 지불할 때 1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되지. 50원짜리 두 개를 내도 되고, 10원짜리 10개를 내도 되고, 아니면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5개 이렇게 내도 되지.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이게 지불 방법으로는 다 다른 거야.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것과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방법과 10원짜리 10개를 내는 방법과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5개를 내는 방법이 다 달라.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금액으로는 다 똑같이 얼마야? 그럼 지불 금액으로는 한 가지 방법이 돼요. 오케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같은 금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불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돼? 만약에 내가 동전을요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고 50원짜리도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10원짜리 4개 있고 이래 만약에. 그러면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같아요. 네?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50원짜리도 한 개만 있고 10원짜리가 4개가 있으면 내가 얘네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불하고 싶어. 10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아니요. 없죠. 네. 50원을 지불하고 싶어. 50원짜리 하나 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50원을 지불할 수 있어? 네. 아니요. 없어요. 네. 그지? 네. 60원을 내고 싶어. 5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하나를 낼 거야. 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아니요. 없죠. 이렇게 어떤 금액을 지불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생겨. 그러면 그럴 때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같은 거야.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해도 다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불 방법을 카운트하면 그게 곧 지불 금액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두 개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이제 아니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불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나눠서 따로 카운트를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 자, 이때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놈한테 주목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뭘 고민하면 되냐면 하위 단위의 금액 동전으로 낮은 단위의 동전으로 또는 지폐로 상위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 5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또는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지금 얘는 안 되지. 근데 이건 되지. 이게 지불이 가능해. 낮은 단위로 높은 단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중복되는 경우를 다 제거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이놈으로 다 환전해. 오케이? 그래서 지불 방법은요. 그냥 금액이랑 관계없다 그랬잖아.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만 다 카운트하면 돼. 그걸 카운트하는 방법이 약수개수 셈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어. 이걸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안 줘도 되고, 하나를 줘도 되고. 안 주는 거는 지불하는 방법이 아닌데요? 50원짜리랑 10원짜리를 동시에 생각할 거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안 내더라도 얘네들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좋아. 세 가지. 세 가지. 네? 10원짜리는? 맞아. 그렇죠. 지불 방법의 수는요. 지불 방법의 수는 각각의 개수들에 다 1씩 더해서 이렇게 곱해요. 이걸 동시에 고려해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다 1씩 더해서 곱해요. 근데 문제는 약수의 개수랑 같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약수의 개수를 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왜 차이가 생기냐면 이 안에는 100원을 지불 안 한 가짓수가 이 안에 들어있지. 또 이 안에도 50원을 지불 안 한 게 들어있고 여기도 10원짜리를 지불 안 한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불 안 한 게 이 안에 들어있어 지금. 맞지? 아무것도 지불 안 한 게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빼야 되지 않아? 나한테 물어본 건 지불 방법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거는 빼야지. 맞지? 그 한 가지만 빼면 되는 거야. 이 앞부분은 약수의 개수 세하는 거랑 똑같은 거 맞죠? 네. 거기서 한 가지 아무것도 안 준 것만 빼면 돼. 자, 이제 지불 금액의 수를 몇 가지 종류의 지불 금액을 몇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니? 요거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먼저 하위 단위의 금액으로 얘를 지불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불 가능하네, 지불할 수 있네 라고 판단되면 상위 금액을 하위 금액으로 다 환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10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생기지 않잖아 이제. 그죠? 100원짜리가 아예 없어. 50원짜리만 있으니까 50원짜리를 두 개 내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됐어?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환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5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려. 여기는 50원을 지불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으로 환전해봐. 그럼 10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없고 10원짜리 네 개만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150원 이런 거 못 내잖아. 원래는 낼 수 있었는데. 그지? 지불 금액에서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리겠지. 그래서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전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전하고 나면 우리는 100원짜리는 없는 거다 이제. 환전했으니까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거야? 네. 그렇지. 50원짜리 4개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셈하면 셈할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10원짜리 4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낸 거는 뺀 이게 지불 금액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네. 메모해 주시고 요거 좀 메모해 주시고. 돈을 지불하는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아요. 요걸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중복되는 경우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아예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는 환경을 바꿨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안 생기게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경우의 수에서 이런 일을 우리 되게 많이 해.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수용도. 어이씨. 네. 여기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네. 수형도라는 거는 뭐냐면 숫자가 나무 숫자래. 나무처럼 나무가 맨 아래서부터 이렇게 기둥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막 뻗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가지를 막 쳐나가는 가지수대로 이렇게 막 가지를 쳐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수형도야.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이래요. A, B, C, D 4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어. 이 4학생이 하나의 시험지를 선택할 거야. 채점을 할 건데
자신의 시험지는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A, B, C, D가 A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쓸까? 시험지가 A 시험지. 아니야. 4명이야.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어. 이 4명한테 내가 시험지를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A가 받을 수 있는 시험지는 누구 거? BCD. 그쵸? 그래서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A가 받을 수 있는 게 이만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가 받을 수 있는 건, B는 자기 시험지는 이미 A가 가져갔잖아. 그래서 B는 받을 수 있는 게 A, C, D 거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네? 그거를 이렇게 가지를 쳐서 A, C, D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이게 수용도라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A를 준 경우 이제 A하고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가진 거네. 그럼 이제 시험지는 C, D 2개 남았지. 2개 남았으니까 얘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D 주고 C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줬으면 시험지 남은 게 A랑 D 남았네. A, D 남았으니까 D한테는 D를 못 주니까 D를 여기다 줄 수밖에 없네. 여기 A 이렇게. 이렇게는 B, D를 줬어? 그럼 A랑 C 남았지? A랑 C 남았는데 C한테 C를 못 주니까 얘한테 A 줘야 되고 이렇게 C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 되겠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가지수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밑에도 똑같은데 자 C를 줬어. C를 준 경우면 C 시험지는 지금 없고 그럼 B한테 줄 수 있는 거 A, B, B. A, B, B. B는 못 주잖아. A, B. 그죠? 얘는 이제 2가지밖에 안 생겨요. 맞죠? 자, A를 준 경우 그럼 이제 A하고 C 시험지가 A, C 시험지가 이제 이미 나갔고 남아있는 게 B, D만 남았죠? B, D를 이 두 놈한테 줄 건데 D한테는 D 거 좀 못 주니까 D를 여기다 줘야 되겠네? 얘한테 B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CD가 주어졌어요? CD를 줬으면은 A, B 남았네? A, B A, B가 아무도 없네? 그럼 이럴 때는 2개네? A 줘도 되고 B 줘도 되고 그러면 얘한테 이제 이렇게 B가 되고 얘한테는 A가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3가지네 또. 처음 출발은 2가지였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세 번째 것도 직접 해보면 아마 3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A한테 D를 줬어. A한테 D를 줬어. 그럼 B한테 줄 수 있는 거는 AC. AC. 그렇지. AC. C. 2가지. A를 줬으면 A, D라는 시험지를 준 거면 BC가 남았어. BC가 남았으니까 얘한테 B 줘야 되고 얘한테 C 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DC를 줬으면 AB가 남았으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A, B 2개 남았으니까 A 줘도 되고 B 줘도 되고 A를 줬으면 얘가 B가 되고 B를 줬으면 얘가 A가 되고 이렇게 총 3가지. 총 가지수가 총 9가지가 되는 거거든. 시험지를 나누는 경우에서는 총 9가지 이렇게 돼요. 요거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수용도 문제인데 이 수용도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치? 문제 풀 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 수용도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패턴이 있어요. 그걸 공부해 놓으면 우리 굳이 이렇게 수용도를 다 안 그려도 되기는 해.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중에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할 거고 그거 좀 필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소개를 받을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수열로 이걸 공부하려는 건 아니고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 수열이 어떤 규칙대로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건데 내용은 이래. 이전 것 두 개를 더해서 다음 번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그 구조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fx랑 똑같아. 이게 fx면 이게 fx 플러스 1, 이게 fx 플러스 2 이런 거야. 항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 n번째 항, 여기 n 플러스 1번째 항, 여기 n 플러스 2번째 항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항의 수를 갖고 있고 두 번째 항의 수도 갖고 있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 다음 번째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거 이제 쭉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의 얘가 A1, A2, A3, A4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둘이 있을 때 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지금은 몇 명한테 준 거야? 아니요. 4명. 아니요. 하나, 둘, 셋, 4명. 4명한테 준 거지. 지금은 나보고 A4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어떤 규칙대로 만들어지느냐?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 자, 네 번째를 만들고 싶으면 또 앞에 있는 두 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들어. 그래서 앞에서 두 개만 딱 값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수들이 쭉 차례대로 정해지겠지. 그치? 굳이 이건 우리가 수영들 다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뭐 얘가 만들어지는 거. 또는 이전 거, 요거 두 개 더해서 또 얘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요 관계식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한 가지야. 얘도 한 가지야. 그럼 여기 몇 가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진행되는 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엄격하게 얘가 피보나치고요. 가끔 이렇게 숫자들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뭐 숫자를 이렇게 바꾸지.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모양이 달라지죠? 그냥 통칭해서 다 피보나치라고 부르자 이거야. 엄밀하게는 얘가 피보나치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전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번째 거가 나온다. 얘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계단을 올라가는 이제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그래요. 여기 10개의 계단이 있어. 이 10개의 계단 올라서는 방법은 한 가지씩 한 단계로씩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그지? 뭐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지? 근데 규칙이 있는 거지. 내가 한 걸음에 한 번 올라갈 때 한 계단만 올라서도 되고요. 아니면 두 계단 올라서도 돼요. 내가 한 번 걸음을 뛰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설 때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되고 계단을 두 개를 한꺼번에 올라가도 돼. 되겠어? 그런 규칙대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니? 되겠지? 한 계단씩 10번 올라가도 되고 두 계단씩 5번 만에 올라가도 되고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막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 걸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요소요소에다 막 집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다 일일이 셈해보라는 거야. 그거 셈할 때 원래는 이렇게 이 수영도 그리기처럼 하면 되는데 피보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지.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올라서고 싶어. 여기가 n 플러스 2번째 계단이야. 그렇지? n 플러스 2번째 계단까지 올라서고 싶어. 여기가 n 플러스 2야.
저기까지 올라서고 싶은데 내가 맨 처음에 한 걸음을 딱 뛰었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이라면서. 맞죠? 맨 처음에 내가 한 계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맨 처음에 이렇게 한 계단을 올라설 수 있어요. 그 후로 하면 이제 몇 계단 올라가면 돼? 9. 9. 자, 우리는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설 거야.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서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한 계단만 올라섰어. 자, 이제 몇 개 올라가면 돼? N 플러스. 그지? n 플러스 1개로 올라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이 규칙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 이 규칙대로 n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을 an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이 규칙대로 10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은 a10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요 규칙대로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은 총 an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돼. 네? an 플러스 2.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모든 방법의 수는 a, n 플러스 2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처음에 내가 한 계단을 올라서면 나머지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이 규칙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확실하죠? 이렇게 올라서면 되는 거지. n 플러스 1개를. 근데 맨 처음에 한 걸음을 떼서 올라갔을 때 두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이제 몇 개 올라가면 돼? n개의 계단만 올라서면 돼, 여기까지. 자, 이렇게 올라서는 방법은요, 혹시 빠뜨린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맨 처음에 한 계단 아니면 두 계단 올라서야지. 이것도 카운트했고 이것도 카운트했으면 빠뜨린 거 없겠지. 왜? 이렇게 뛸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이 계단을 디딛고 올라서던가 아니면 이 계단을 디딛고 올라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빠뜨리는 건 없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거 있을까? 얘를 디디고 올라서는 방법과 처음에 얘를 디디지 않고 얘부터 디디고 올라서는 방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지. 처음부터 다르잖아. 그지? 물론 이 이후에는 같은 계단을 밟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중간에 같아진 거고 애초에 처음부터 달라, 이거.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없죠. 그게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다 셈하는 거.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셈하면 된대. 자, 그런데 파란색 보세요. 내가 맨 처음에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막 올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예를 들어서 총 10가지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총 10가지 방법이 이렇게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이 그 10가지라는 가지수에 영향을 줄까요? 맨 처음에 한 계단 올라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로 여기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건데 해보니 이게 10가지 모양이 나오더래. 이렇게 10가지 모양이 나오더래. 그러면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은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혹시 이 가지수가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 파란색 경우의 수는 결국은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진 않는 거지. 그냥 이거 가지수 셈하면 되는 거 맞지? 빨간색도 마찬가지겠네? 빨간색도 여기까지 올라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 여기다 이제 이런 경우는 두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섰으니까 이렇게 해서 n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을 생각하겠지. 근데 얘가 일일이 다 셈을 해봤더니 이게 뭐 8가지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8가지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 8가지에 다 앞에다 2를 붙이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인 가지수에는 영향을 주는 거 아니지. 그럼 전체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8가지가 되는 거야. 얘가 10가지, 여기 8가지 뭐 이렇게. 이해하겠어? 그래서 지금 요것도요. 우리는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을 셈하고 싶은데 그거를 a, n 플러스 2라고 쓸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의 가지수는요.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과 n개의 계단을 올라서는 방법을 더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거 두 가지를 카운트하면 빠뜨리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a, n 플러스 1 플러스 an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이게 증명 방법이에요. 이 계단 올라가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조깅 코스를 또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참고. 이건 이 위에 거랑 설명이 같은 방법이야. 우리 동네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막 모여갖고 조깅할 수 있게 트랙을 만들어놨어. 트랙을 만들었는데 1km짜리 트랙이 하나 있고 여기 2km짜리 트랙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2km를 돌아도 되고 1km를 돌아도 되고 막 이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대신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는 방향을 한 가지로 정해놨어.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이런 식으로 여긴 1km짜리 미터 트랙이 있는 거고 이건 한 바퀴 돌면 이게 2km가 된다는 거야. 회전할 수 있는 도는 방법은 이쪽 방향으로만 달려야 돼. 이렇게만 달려야 돼. 거꾸로 이렇게 돌면 안 돼. 그치? 자, 이렇게 돌 건데 야 10km를 도는 방법 1km만 10번 돌아도 되지. 아니면 2km만 5번 돌아도 되지. 아니면 1km, 2km, 1km, 2km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도 되고 총 10km만 달리면 되는 거야. 10km 너무 아닌가? 하여간 그렇게 달리면 된대. 그렇게 10km를 달릴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해말하는 거야. 설명 방법이 얘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 1km를 돌았어. 이제 9km만 더 돌면 되죠. 그건 뭐야? A9.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 2km를 돌았어. 8km만 더 돌면 되죠. 걔는 뭐라고 설명하면 돼? A8. A8. 그래서 A10은 A9 플러스 A8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N 플러스 2km를 도는 방법의 가지수를 셈하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같은 설명 방법이에요. 소재만 다르고 내용이 같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잘 이해해야 돼. 두 번째.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 토끼 쌍이 번식하는 문제가 있어요. 토끼 쌍이 번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규칙이 있겠지. 새끼 토끼가 어미로 성장을 하는 데는 한 달 걸린대. 성장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어미로 성장하고 나면 매달 한 쌍의 토끼를 낳는 거야. 어미는 매달 한 쌍의 토끼를 낳아. 이런 규칙을 갖고 있대요. 구분을 우리가 어미 토끼랑 이제 새끼 토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새끼 토끼라고 부를게. 그리고 성장한 어미는 이렇게 부를게. 동그라미로. 자, 내가 어느 달인가 언젠가 새끼 토끼를 한 쌍을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어미로 성장을 할 거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새끼 한 쌍을 낳을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번식을 해 나가겠지. 그래서 뭐 10번째 달이 되면, 아니면 1년 후에 12번째 달이 되면 토끼가 몇 쌍이 있게 이러는 거야. 그 쌍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맨 처음에 새끼 한 쌍을 데려왔을 테니까 한 달이 지나면 요 새끼는 그냥 어미로 성장하는 거죠. 됐죠? 늘어나진 않아, 개체수가. 안 늘어나고 그냥 새끼 한 쌍이 어미 한 쌍으로 바뀌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나. 두 번째 달이 돼. 그러면 요 어미는 매달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새끼 한 쌍을 낳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지. 지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달이 되면요, 이게 두 쌍이 생기는 거야. 어미 한 쌍과 새끼 한 쌍. 또 거꾸로 반대로 그릴까?
어미는 그대로 있고 새끼 한 쌍을 낳아 이렇게. 자, 한 달이 또 지납니다. 한 달이 또 지납니다. 그러면 이 어미는 자기 자신은 아직 안 죽었잖아.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한 달이 지나도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 매달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 그랬으니까 새끼 한 쌍을 또 낳아. 그리고 이전 달에 낳았던 새끼 한 쌍은 한 달이 지나면서 어미로 성장을 하겠지. 맞지? 하나만 더 어려워볼게요. 한 달이 또 지나면 동그라미는 그대로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 하나를 만들어내. 세모는 동그라미로 성장을 해. 또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그대로 있고 세모 하나를 만들어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맞지? 이게 정말 우연히 한 4개 정도만 봤으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건데 확인을 해볼게요. n번째 달에 모든 쌍의 수를 셈하는 거거든요. 요 n번째 달에 모든 쌍, 몇 쌍이 있는지를 셈하는 건데 그거를 어미쌍과 새끼쌍으로 구분해서 카운트할 거야. 그래서 n번째 달에 모든 쌍의 수를 카운트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n번째 달에 어미쌍과 새끼쌍으로 구분해서 어미쌍 다 카운트하고 몇 쌍, 새끼도 몇 쌍 있는지 다 카운트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더할 건데 이게 안 잘릴려나? 안 잘리겠지? 이게 더할 건데 이 n번째 달에 있는 어미쌍들은요, 이 어미쌍들은 보면요, 얘네들은요 반드시 그 전달의 모든 쌍의 수와 같을 수밖에 없어. 이 전달에 어미쌍이 있어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내려올 거고 그 전달에 새끼쌍이 있어도 한 달이 지나면서 성장을 할 테니 어미쌍이 될 거고. 그래서 n번째 달에 있는 모든 쌍은, 어미쌍의 수는, 성장을 한 어미쌍의 수는 반드시 이전 달에 모든 쌍의 수와 같아야 돼. 그거 돼? 오케이. 자, 얘는요 n-1번째 달에, 그러니까 전달에, 바로 전달의 모든 쌍의 수와 같답니다. 그치? 이 새끼쌍을 이제 카운트하면 되겠네, 우리. 자, 새끼쌍은요, 여기에 있는 이 새끼쌍들은요, 얘네들은요, 반드시 전 달에 어미쌍이 있어야만 얘가 나올 수 있어. 그지? 이 달에 새끼가 나오려면 그 전 달에 어미가 있었어야지. 그래야 한 달이 지면서 새끼를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전 달에 어미쌍의 수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n-1번째 달에 어미쌍의 수와 같은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n번째 달의 어미쌍의 수는 그 전달의 모든 쌍의 수와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 맞지? 그러면 얘도 이 어미쌍은 또 그 전달의 모든 쌍의 수와 같아야 되지 않아? 다시 어떤 달에 어미쌍의 수는 그 전달의 모든 쌍의 수와 같아야 돼. 그거 됐어? 오케이. 얘 확인해 보니까 n-1번째 달의 어미쌍의 수와 같대. 얘가 이것도 어떤 달의 어미쌍인 거잖아. 그지? 그게 n-1번째야. n-1번째 달의 어미쌍의 수는 반드시 그 전달의 모든 쌍의 수와 같아야 돼. 네? 얘는 n-2번째에 나와라. n-2번째 달에 모든 쌍의 수와 같아야 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번째 달의 모든 쌍의 수를 an이라고 읽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n-1번째 달의 모든 쌍의 수는 뭐가 돼? a, n-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 n-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구조가, 항의 순서가 두 개 작은 걸로 표현을 한 것 뿐이야. 만약에 여기를 내가 n 플러스 1로 썼으면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n이 되겠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얘랑 또 구조가 같다는 거야. 이 피보나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필기. 요 두 번째 거를 같은 구조인데 또 다른 소재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거 필기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시고. 됐어요? 자, 지금 이 토끼쌍 번식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했어요. 피보나치인데 구조는 같은데 이제 소재가 좀 다른 거죠. 바둑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바둑돌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 바둑돌은 검은 돌이랑 흰 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얘를 연속으로 두면 안 돼. 검은 돌이라고 그럴까 지금? 지금은 검은 돌은 연속으로 두지 않는다. 그렇게 바둑돌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니 이렇게 셈하는 건데 바둑돌을 하나만 둘 때는 흰 돌을 두든 검은 돌을 두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놓으면 되는 거지. 그 방법이 가질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지? 돌 하나를 놓는 방법은 두 가지. 자, 이제 돌을 두 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놓은 거하고 두 번째 놓은 거랑 일렬로 배열을 한 거야, 이렇게. 그치? 일렬로 배열하는데 흰 돌 뒤에는 흰 돌이 와도 되죠. 검은 돌 와도 되죠. 왜? 검은 돌만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흰 돌 뒤에는 흰 돌이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돼요. 근데 이 검은 돌 뒤에는 얘는 흰 돌만 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돌을 두 개를 연속적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형도 그리는 거야. 자, 이제 세 개를 놔볼게요. 흰 돌 뒤에는 흰 돌을 놔도 되고 검은 돌을 놔도 된대. 근데 검은 돌 뒤에는 흰 돌만 와야 된대. 흰 돌이니까 그 다음에 흰 돌이 와도 되고 검은 돌이 와도 되겠지. 이것도 지금 보면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번째 것도 이제 써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설명은 이걸로 할 거야. 이렇게 수용도를 안 그리고 이게 수용도야. 이 수용도를 매번 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돌을 쭉 놓고 요 라인에 있는 돌을 셈하면 되는 거지.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가지수는 여기 5개가 있으니까 5가지 방법으로 놓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번째 단계에 모든 돌의 수를 셈하면 되는 거네. n번째에 있는 모든 돌의 수. 가지수는 이렇게 셈하는 거야.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이렇게 셈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끝에 있는 돌이 몇 개 있는지가 가지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n번째에 있는 모든 돌의 수를 셈할 건데 그놈을 흰 돌과 검은 돌로 나눠서 카운트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흰 돌을 셈하려고 쭉 봤더니 여기 흰 돌, 여기 흰 돌, 여기 흰 돌. 이 흰 돌은 바로 전 단계의 모든 돌의 수와 같지. 그치?
전 단계에 검은 돌이 있었든, 전 단계에 흰 돌이 있었든, 그 뒤에는 무조건 흰 돌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n번째 단계 흰 돌의 수는요, 항상 그 전 단계에 요놈은 항상 n-1번째의 모든 돌의 수와 같아요. 그리고 검은 돌을 셈하려고 봤어요. 검은 돌. 검은 돌을 봤는데 검은 돌은 전 단계에 흰 돌이 있어야만 검은 돌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죠? 검은 돌한테는 검은 돌을 못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 n번째 단계의 검은 돌은요, 반드시 이전 단계의 흰 돌의 수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n-1번째의 흰 돌의 수와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거, 어떤 단계에서 흰 돌의 개수를 셈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 전 단계의 모든 돌의 수를 셈하면 된다면서. 맞죠? 그러니까 이 흰 돌의 수도 우리는 그 전 단계의 모든 돌의 수를 셈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n-2번째의 모든 돌의 수와 같은 거죠. 우리는 n번째 단계의 모든 돌의 수를 셈하고 싶었어. 그거를 an이라고 부른 거지. 그거 셈하면 끝나는 거야, an을. 근데 걔가 an-1과 그러면 an-2라고 쓰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그게 얘를 만든대요. 그래서 관계식이 똑같이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구조가 같은 구조인 거 맞지? 그지? 소재는 이렇게 다른 소재를 쓰는데 내용적인 면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피보나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소개를 좀 받아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놓으시고. 됐어요? 자, 피보나치라는 놈을 소개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 문제 있잖아. 푼 거. 그게 원래는 짝이 있는 애들인데 그 짝이 서로 안 맞게 배열을 하라는 거지. 문제의 취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A, B, C, D가 시험을 봤어. 그럼 A가 답을 써낸 답안지, A의 답안지도 있고, B의 답안지도 있고, C의 답안지도 있고, D의 답안지도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짝이 있는 거야. A가 써낸 답안지, B라는 놈이 있고, B가 써낸 답안지. 원래 기타 짝이 있는데 그 짝이 서로 맞지 않게 배열을 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죠. 자기가 푼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A의 시험지는 B가 채점을 하고, B의 시험지는 D가 채점을 하고, 이렇게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채점하지 않게끔 가지수를 나보고 셈해보라는 거였지? 맞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또는 다른 말로 교란 순열이라고 불러요. 원래 짝이 있는데 서로 짝이 맞지 않게 배열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모였어. 야, 우리 뭐 때문에 모인다고 그럴까? 누구 생일이야? 우리 하연이 생일이야. 친구들이 막 모였어. 친구들 5명을 초대를 했어. 나까지 포함해서 6명이 딱 있는 거지. 6명이 있는데, 생일이면 안 되겠네. 자기가 자기 선물을 준비하진 않을 거야. 뭘로 하지? 크리스마스라고 그럴까? 크리스마스. 그래서 파티하려고 모였어. 그래서 야, 우리 서로 선물 교환하자 그래갖고 6명이 모였는데 다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 모아놓고 막 섞어서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야, 선물을. 근데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자기가 가져가면 우울하잖아. 그지? 난 그게 선물인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걸 내가 받는 게 그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준비한 선물은 내가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 거야.
소재만 달라지는 거지. 그거를 완전 순열 또는 교란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냥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피보나치 수열처럼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니까 내가 순열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완전 수열 또는 교란 수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 순열, 교란 순열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n번째 자리에는 n을 쓰지 않는 순열이야.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순서를 고려한 나열이거든요. 숫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할 거야. 1부터 5까지 5개 숫자를 배열해봐 이런 거야. 근데 1은 첫 번째 오면 안 되는 거지. 2는 두 번째 오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지금 문제는 1부터 4까지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1은 첫 번째 오면 안 되고 2는 두 번째 오면 안 되고 3은 세 번째 오면 안 되고 이런 거야. 이해돼? 그거를 완전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인 정의는 n번째 자리에는 n이라는 숫자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어렵습니다. 잘 봐.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서 더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 2, 3. 그래서 n개의 자리를 만들어 놨어, 내가. 그리고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요 밑에다 놓을 거야, 지금. 이제 숫자를 배열할 건데. 숫자를 배열을 쓸 건데. 1 밑에는 1을 쓰면 안 된다며. 그지? 그럼 1 밑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 n-1. 그렇지?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돼. 그게 n-1개가 되겠지? 2를 놨다고 가정할게요. 2가 올 수도 있죠? 3이 올 수도 있고.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2를 쓴 거야. 일단 요 방법의 가지수는 n-1개래. 2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다가 여기다 딱 놓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를 2를 썼다고 가정한 거야. 자, 그때 그럼 얘 밑에는 이제 2가 절대로 안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갖다 놓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제 적어도 1과 2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배열한 거네. 됐어? 요렇게 배열해 놓고 나면 이제 나 몇 개를 배열하면 돼, 이제? 여기? n개. 전체가 n개야. n-2. 여기는 n-2개를 위에서 얘기하는 규칙대로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니? a n-2라고 쓰겠지. 요거 됐어? 좋아. 아이고. 자, 하나 했어. 자, 그런데 이젠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생기진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 1과 2가 크로스로 배열이 꼭 되라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n개 자리에 숫자를 배열할 건데 n-1가지 방법으로 1 밑에 숫자를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2라는 숫자라고 난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가 배열되도록 여기에 1 오는 경우는 위에서 카운트를 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1을 안 쓸 거야. 왜? 1이 오는 경우는 위에서 카운트를 했으니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는 더 고려해야 돼. 더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네. 2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지를 고려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이제 숫자가 뭐뭐 남아있어요, 우리?
여기다 이제 숫자를 쭉 집어넣을 건데, 아직 1도 안 쓴 거죠? 그죠? 1도 있고, 2만 여기 써놨으니까 2만 제외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해서 n개까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3도 원래 쌍이 있고, 4도 원래 쌍이 있고, 5도 쌍이 있는 놈이고, 얘만 쌍이 아닌 거지, 지금. 맞죠? 얘만 지금 현재 쌍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얘를 아예, 이렇게 바꿔버려요. 얘를 잠시 2라는 숫자로 바꿔놔. 그러면 쌍이 있는, 짝이 있는 n-1개의 수를 이 밑에도 2가 오지 않게 배열할 거야. 다시. 우리는 이 밑에 누굴 쓰면 안 돼? 1 쓰면 안 돼, 1 원래, 그지? 여기 왜? 그걸 여기 썼으니까. 이 밑에 1 오는 걸 다 카운트 했으니까. 그걸 배제하고 카운트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1 말고 다른 숫자가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3, 4부터 해서 n-2개가 이거 올 수 있죠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를 잠시 내가 2라는 숫자로 바꿔 놓으면 이제 짝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규칙대로만 배열을 하면 절대로 이 밑에는 얘가 안 오겠지. 근데 얘 정체가 누구였어? 이놈이었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 아니야? 이 밑에는 얘가 오지 않도록 배열하자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바꿔놓기만 하면 이 밑에도 얘가 안 올 거고 당연히 다른 놈들도 3 밑에 3이 안 오고 4 밑에는 4가 안 오게끔 배열하는 가지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 그래서 요거 지금 숫자 몇 개? n-2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놈이 요 규칙대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거니까 얘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a, n-2개가 돼.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한 서너 번 들어야 될 거야, 이거. 완전 순열이 좀 어려워요. 피보나치는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얘는 구조를 꼭 얘랑 얘를 따로따로 이해해서 전체를 만드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고3쯤 되잖아? 그러면 이것만 묻는다던가, 또는 뭐 얘만 묻는다던가, 이런 것만 물어봐요. 이걸 다 묻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지. 얘만 물어봐, 얘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출제하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카운트하는 방법이 n-1개의, 요거는 1 밑에 숫자를 넣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애들 숫자를 넣는 방법이, 2 밑에 2를 쓰기로 했으니까 2개 숫자가 결정돼서, a, n-2개. 왜? 여기 n-1개지. n-1개지. 숫자. 1만 밑에 숫자 썼으니까. 여기 n-1개. 여기 n-1개. 어쩐지 이상했다. 깜짝 놀랐네. 얘는 이렇게 카운트 될 거고, 얘는 1 밑에 숫자 쓴 게 n-1개의 가지수가 있고,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a, n-1개가 되거든? 그래서 an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n-1 곱하기 an-1 플러스 an-2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만 없으면 피보나치랑 같은 모습이지. 그지? 피보나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붙어. 조금 더 복잡한 구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요것도 필기 해놓으시고. 아니야. 좀 이따. 먼저 이거부터 하자. 사람이 혼자 있어. 완전 순절 만들 수 있을까? 없지. 숫자가 하나 있어. 1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첫 번째 놓지 말래. 안 놓으면 돼. 그렇게 배열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숫자를 2개 갖고 있으면요? 할 수 있어? 몇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어? 한 가지밖에 없지. 얘는요, 가지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피보나치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수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이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달라지거든. 그 두 개의 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막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완전순열은요, 달라지는 게 없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제로야. 얘는 무조건 얘야. 그리고 둘이 왔을 때는 몇 가지? 한 가지라고. 이게 변하지가 않아. 셋이 있으면 어떨까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1, 2, 3이라는 숫자 3개를 배열해 볼게요. 자, 1 밑에는 1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지? 1 밑에는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2, 3. 2랑 3밖에 없어요. 자, 2를 썼어. 그럼 숫자가 2, 3 남았네. 1, 3 남았네. 1, 3이 남았는데 여기다 숫자를 놔야 되는데 3 밑에는 3을 쓰면 안 되니까 3이 여기밖에 못 오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자, 3이 왔어. 1 밑에. 숫자는 1, 2 남았어. 1, 2를 여기다 배열해야 돼. 1, 2를. 근데 2는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며. 그럼 여기다 무조건 1 놔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1, 2, 3이라는 3개의 숫자를 문제 조건에 만족되도록 배열하는 가지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A3는 항상 2가 돼. A4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셈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했던 거야. 수영도 그리기. 위에 있는 문제 풀면서 수영도를 다 그려본 거야. 몇 가지였어? 9가지였지. 다 해봤더니, 그지? 그거를 이걸로 이제 구하겠다. 우리는 뭐 구하고 싶냐면 A4 여기다 4 집어넣는 거야. 4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쟤는 3 곱하기 여기는 이전거 2개 2랑 1 더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9. 이거 안 변해, 값이. 완전 순열인지 말면 항의 값들은 다 그냥 픽스가 돼버려. 5 한번 구해볼까? 5? n 대신 5 집어넣을 거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전 거 2개. 그러니까 얘랑 얘 9 플러스 2가 되겠죠? 모두 몇 가지? 44가지. 그럼 여기는 수용도로 못 물어봐, 이건. 그죠? 지금 교과과정상에서의 완전 순열은 교과과정상에서는 없어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걸 뭐로 구하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는? 지금 교과정에서는 수용도로 구하라고. 다 가지를 그려서 몇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는지를 다 가지를 그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 가지수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완전 순열은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외워도 되지 않겠냐? 그렇지? 지금부터 외우지 말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완전 순열? 서로 딱에 맞지 않게 배열하는 거 0, 1, 2, 9 0, 1, 2, 9 이렇게 외울 수 있겠지. 그지? 이건 매달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순열은 조금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모자를 쓴 5명의 친구가 모였어. 자기 모자에는 다 이름이 썩 적혀 있어. 모자를 이제 벗었어. 막 섞어갖고 아무거나 이렇게 가지기로 한 거야. 그때 A만 자기 모자를 쓸 문제를 이렇게 바꿔. 그러면 A한테는 A를 줘야 돼. 이해 가겠어? A는 자기 모자를 쓰래. A만 자기 모자를 쓰래. 나머지 애들은 다 자기 모자를 못 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한테는 A 모자를 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나는 4명만 완전 순열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그냥 A4를 구하면 돼. 자, 근데 문제를 바꿉니다. 잘 봐. 5명이 모여서 모자를 막 섞었어. 아무거나 골라서 막 썼어. 5명 중 1명만 자기 모자를 쓸 경우였어. 이제 A라고 지칭해주지 않고 5명 중 아무나 1명만 자기 모자를 가지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제 이 1명을 내가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몇 가지? 네? 5명 중에서 1명을 고르는 거야. 네.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그지? C가 될 수도 있고. 몇 가지? 5가지. 5가지의 경우의 수로 1명은 자기 모자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자기 모자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5 곱하기 A4를 쓰면 돼. A4가 몇 개였어? 9가지. 그래서 5, 9, 45. 총 49,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출제해요. 그래서 얘만 기억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구조는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는 짝이 있는데 서로 짝이 맞지 않게 배열하래. 그치? 증명할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 또 들을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 얘를 아마 한 대여섯 번은 들을 거예요. 지금 일단 메모해 주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기억해도 되겠네. 시험 볼 때는. 이 다섯 번째까지도 뭐, 볼 필요 없겠죠. 그죠? 피보나치도 그래요. 피보나치도 숫자가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막 이런 거 물어본 거 거의 못 봤어. 자, 2번. 1부터 5까지 번호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5개의 케이스에 각각 한 개씩 넣을 거야. 근데 2번 카드는 A3에 넣으래. 정해준 거야. 우리는 조금 전에는 1 밑에 우리가 2를 쓰는 경우로 생각했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n-1 가지수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야, 이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그냥 정해준 거야, 숫자를. 맞지? 그래서 자, 이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이거는. 자, 첫 번째 A1, A2, A3, A4, A5라고 하는 상자에 2번 카드는 A3, 여기다가 2번 카드를 넣었어. 이건 고정해 준 거잖아. 그러면 나 숫자 뭐뭐 남았냐면 1, 3, 4, 5라는 숫자가 남았죠? 얘네들을 이제 교란순열로, 완전순열로 배열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이제 빼놓고, 얘는 이미 집어넣었으니까 빼놓고, 얘네들을 배열해 주면 돼. 근데 첫 번째, 3 밑에 2를 넣었으니까, 2 밑에 딱 3을 쓰는 이 케이스. 얘를 딱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3를 계산하면 되겠지, 이건? 이해가? 이거는 헷갈리겠는데? 이거 몇 가지야, 그럼? 두 가지.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3이 여기 못 오게 만드는 거야. 이건 지금 생각했으니까 3이 여기에 오지 않게끔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3이라는 숫자를 잠시만 2라는 숫자로 바꿔놓는다는 거지. 그러면 숫자가 1, 2, 4, 5가 짝이 맞고 있잖아 지금. 얘네들을 완전 순서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하는 방법이 몇 가지? 4개를 완전 순서로 배열하는 거니까 9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1가지가 되는 거야. 아직도 마음에 잘 안 들어? 네? 아직도 마음에 잘 안 들어? 이해하겠어? 야, 이해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처음에 이해하기도 되게 힘들어. 이제 이 8-2번 문제는 지금처럼 이해해야 돼. 이 구조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 구조를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 진짜로 다 일일이 수영도 그리는 수밖에 없어. 수영도 그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